여기 이것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명제 단원은 그냥 그 수학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제라 하면 어떤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아, 명제에 의해, 명제에 의해, 예,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내용물을 보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의 예. 오늘 네가 맞아. 맞아, 왔어. 그럼 참이다, 그지? 그죠? 그는 뭐 명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길래, 오, 대박, 산불 꺼지겠다 싶었는데, 그래, 조금 오다가 말더라. 암튼. 그러면 이성빈,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의 예. 쇼리를 잘 네, 그건 참. 지원이는 잘생겼다. 그죠? 그죠? 지원이는 잘생겼다. 지원이, 엄마 아빠가 보면 지원이 너무 잘생겼겠죠? 너무 잘생겼을 텐데, 만약에, 그지? 그치. 나도 뭐, 우리 엄마가 보면 항상 잘생겼다 이야기하지만, 여기 만약에 수업 들어왔는데, 요즘 막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애가 있으면, 나 오면 꼴도 보기 싫을 거잖아. 이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명제가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조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 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전체 집합 U가 주어졌을 때, 그 전체 집합 U의 원소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이 되고 어떤 X에 대해서는 거짓이 되는 그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X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 X를 넣어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환이, 성환아, 조건은 예. 조건은 예 하면 이제 일단 전체 집합을 먼저 잡았지. 전체 집합은 뭐로 잡을 수 있을까? 예. 사람이면 사람들의 집합. 사람들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잡았다. 그래서, 그죠. 사람이 학생의 시기를 거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 전체 집합을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고, 그 사람이면 학생의 시기를 거친다라는 게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놓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성환이는 지금 학생의 시기를 거치고 있지. 근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을 넣으면, 그죠. 학생의 시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일단 학생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뭐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수학적인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을 자연수 집합으로 놓고, 그럼 그 원소 X에 대해서 X는 소수이다. 프라임 넘버, 소수이다라고 하면, X에 2를 넣으면 참이고, 8을 넣으면 거짓이고, 그런 걸 조건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집합 개념이 중요합니다. 진리집합.
그런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x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합니다. 진리집합.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명제를 증명할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증명을 사실은 진리집합들 사이에 포함관계로 증명할 일이 많거든. 그래서 진리집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 수학적으로 부정이라 하면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인 걸 부정이라 합니다.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인 걸 부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반 애들은 다 잘생겼어. 사반 애들은 다 잘생겼어. 그러면 그거의 부정을 그냥 명제 이런 걸 배우지 않는 초등학생들에게 사반 애들 다 잘생겼어. 그러면 그거 부정을 이야기해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반 애들 다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사반 애들 다 잘생겼어의 부정은 사반 애들 다 못생겼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예를 들어 누구야? 지원이만 잘생긴 거야. 알고 보면 사실은 지원이만 잘생겼어. 그러면 하반 애들 다 잘생겼어도 거짓이고 사반 애들 다 잘생기지 않아. 잘생기지 않았어. 그것도 거짓이잖아. 그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명제 부정이라 하면 함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여야 되는데 다 잘생겼어도 거짓이고 다 잘생기지 않았어도 거짓이잖아. 그럼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가 아니잖아. 그러면 사반 애들 다 잘생겼어라는 그 문장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그죠? 못생긴 애도 있어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못생긴 애도 있어. 그러면 사반 애들 다 잘생겼어라는 문장이 있고 사반에 못생긴 애도 있어라는 문장이 있으면 사반에 잘생기지 않은 애도 있어라는 문장이 있으면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건 분명히 참이 되는 거고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건 반드시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인 애들을 부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조건의 부정에서는 보통 부정을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해가지고 not P라 하거든요. 그럼 조건 P에 대해서 not P는 진리집합으로 이해를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집합으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여기 대문자 P라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그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오와 부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P or Q, P and Q의 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 지원이는 잘생겼는데 착해.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해. 그러면 그것의 부정은 지원이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착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 사실은 지원이가 착하기만 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지원이가 착하기만 하면 지원이는 잘생겼고 착해도 거짓. 잘생기지도 않았고 착하지도 않아도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부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지. 부정은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원이는 잘생겼고 착해. 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생기지 않았거나 착하지도 않아. 잘생기지 않았거나 착하지 않아가 제대로 된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P or Q의 부정은 not P and not Q가 되고 금방 지원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 이거 밑에 거지. P and Q 잘생기고
착해. 의 부정은 잘생기지 않았거나 착하지 않아. 그래서 and의 부정은 or가 되는 거고 or의 부정은 and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진리집합으로 보면 얘를 진리집합으로 보면 P 또는 Q의 부정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죠? P와 Q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와 Q 합집합의 기하집합 이게 P or Q P or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드모르간 법칙에 따르면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O의 부정이 왜 AND가 되느냐는 O의 부정이 왜 AND가 되느냐는 사실은 진리집합의 드모르간 법칙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진리집합의 드모르간 법칙. 이거 두 개는 집합에서는 이건 진리집합의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 그 다음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 조건을 연결하면 명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체 집합을 자연수 집합으로 보고 x는 소수이다라는 조건 이야기했었잖아요. x는 소수이다. 그 다음에 x는 홀수이다 라는 조건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 두 개를 갖고 명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x가 소수이다라는 조건을 P로 합시다. x는 홀수이다라는 조건을 Q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로 명제를 만들면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걸 간단하게 그냥 x를 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 소수이면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하면 명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로 긋습니다. 거짓이면 두 줄에다가 줄을 그어서 나타내고 P면 Q이라도 참이고 반대 방향으로도 참이면 양쪽 방향으로 두 줄 화살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한 줄 화살표는 그냥 명제만 표시하는 안 되는 건 아니지. 명제만 표시하는데 그 명제가 3이라는 정보까지 나타내려면 두 줄 화살표를 그치. 3이라는 것까지 표현하려면. 여기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걸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가 Q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P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Q 진리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집합으로 보면.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P가 Q에 포함된다는 건 P의 모든 원소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P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P의 원소를 하나라도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런 예,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P의 원소, 이런 예를 뭐라 그러냐면 발레랍니다. 발레.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임을 보이려면 P의 모든 원소가 Q 안에 다 들어감을
보여야 되는 거고,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P의 원소가 존재함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발렛 하나만 잡으면 거짓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인 논쟁에서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 발레를 잘 잡는 사람들입니다. 발레를 잘 잡는 사람들. 예전에 어떤 학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 논문 결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자기가 증명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저 앉아있던 청중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이고자 하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발레를 하나 제시를 한 거야. 발레를. 발레를 제시를 하면 발표를 하던 그 발표자는 어떻게 해야 돼? 발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진짜 발레가 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치? 이 발레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발레의 위력이. 근데 보통 애들이 문제집을 풀다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발레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발레를 못 잡겠어. 근데 해설을 보면 발레가 있잖아. 그럼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죠? 문집을 쓴 사람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지.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발레라는 건 그렇게 체수로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체수로 잡는 그런 게 아니고 문제 상황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발레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없고의 역량 차이지 뭐 운이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발레를 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발레가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발레.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면 때로는 이 Q라는 명체 자체가 증명하기에 참 애매할 수도 있거든. Q라는 조건 자체가 참 증명하기에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종종 쓰는 방법이 Q라는 조건을 보이기는 너무 애매하면 Q보다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이런 R이라는 조건을 찾아서 새로운 목표를 R로 잡는 거야. 그럼 뭘 보일 수 있겠어? P이면 R이다만 보이면 P이면 R이다만 보이면 요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얘들아, 중요한 거야. 자,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R이 더 센 조건이야, Q가 더 센 조건이야. R이 세다는 건 더 강력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을 더 강력하게 만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범위가 축소되겠어? 아니면 늘어나겠어? 그죠? 더 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더 줄어들잖아. 그 대상이. 그죠? 그러니까 R이면 Q이다를 만족한다는 건 진리집합이 R이 더 커, Q가 더 커? 그죠? Q가 R을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은 R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요약하면 나는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해야 돼. 근데 Q라는 게 증명하기가 너무 애매해. 그러면 Q보다 더 센 걸 잡아서
더 센 조건을 찾아서 R을 증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아직 미분은 안 배웠지만 문제 상황 한번 봅시다. 문제 상황만. 미분 몰라도 됩니다. 지금 세타 i를 세타 i를 양의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n개의 실수의 합이 3분의 파이일 때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이 부등식을 바로 증명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파이를 3 곱하기 3분의 파이 대신에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합으로 둘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i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2 sin 세타 i 더하기 탄젠트 세타 i가 3 세타 i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그죠? 이걸 보이면 되는데 이걸 보이려면 얘를 보이려면 얘를 보이려면 세타 i 대신에 그냥 x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요 부등식을 성립하면 주어진 부등식이 증명이 되나요? 되죠. 그죠? 됩니다. 그런데 x가 0, 3분의 파이인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을 배우기만 하면 이 부등식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 부등식이 같은 부등식이니? 같은 게 아니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x1 더하기 x2가 y1 더하기 y2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여야 되는데 대신 뭘 보이는 거냐면 x1이 y1보다 크고 x2가 y2보다 크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걸 보이면 위에 거는 자동으로 증명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반대는 아니죠. 반대가 아닌 반례가 어떤 게 있겠니? x1이 뭐 1, 100, 2, 3 이런 건 위에 건 성립하지만 밑에 건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 발레입니다, 발레. 더 문제가 생각나는 거는 문제 말고 어떤 의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의미적으로라는 말이 혹시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다만 가장 심플한 길이 발레 잡는 거 아닐까?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왼쪽 게 무슨 원래 부등식이 무슨 의미냐면
원래 부등식이, 그러니까 어떤 n개의 합과 좌우의 n개의 합이 있어. 근데 각각이 다 커야, 각각이 다 커야 더한 것도 각각이 다 크면 당연히 더한 것도 크지만, 더한 게 크기 위해서 각각이 다 커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이 뭐냐면, 위에 이 부등식을 증명하려는데 여의치 않아서 더 센 걸 증명하는 거예요. 더 센 걸. 근데 이런 문제 상황처럼 더 센 걸 증명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더 센 걸 증명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예를 들어, 어, 만약에 3 더하기 세제곱근 26이 있어. 그런데 세제곱근 212. 만약에 대소관계 비교를 한다 쳐. 대소관계 비교를 해. 대소관계 비교를 하는데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이런 걸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얘는 세제곱근 27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지. 왜 하필 26일까? 세제곱근 안에 26일 왜 하필 26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3을 세제곱근 27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만약에 얘도 27 더하기 26의 4배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이런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종종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 오잉?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 얘와 얘를 문자로 보고 문자로 보고 제제곱근의 4에 a 더하기 b가 세제곱근 루트의 a 더하기 세제곱근 b. 어? 어. 이를 비교하는 게 더 나은 경우 문제 혹시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숫자끼리 비교하는 건데, 숫자끼리 비교하는 건데, 걔들을 하나의 문자로 볼 수 있다면, 그치? 치환하면, 문자로 치환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곱셈 정리나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근데 얘들을 잘 생각해보면, 얘들을 잘 생각해보면, 비교하려는 걸 똑같이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2로 나누면, 2로 나누는 거지. 2로 나누면 세제곱근 안에는 8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2분의 세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겠니? y는 세제곱근의 x. 그래프 어떻게 되겠니? 루트 그래프하고 엄청 비슷할 거잖아. 그 증가함수고 증가함수인데 세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1,1에 대해서 제 생각에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세제곱근은 약간 더 이렇게 찌그러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a와 어떤 b이건 어떤 a와 어떤 b이건 얘가 의미하는 건 중점에서의 함수값. 그죠? 얘는 AB 중간에서의 함수값. 얘가 의미하는 건 함수값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만약에 연결하면 이거 딱 중간에서 함수값이 뭐겠어? 얘가 이거지. 함수값의 딱 중간. 얘는 뭐야? 이, 이거 X좌표가 A와 B의 정확하게 중간이잖아?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점입니다, 요점. 여기 Y 값이 이게 되는 거지. 이게 함수 그래프의 어떤 성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두 선분을 연결을 하니까 선분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서의 함수값의 중간보다 더 큰 거지. 그죠? 이걸 AB로 보면 얘의 비교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27, 26일 때뿐만이 아니고 27, 26일 때뿐만이 아니고 이미 의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다만 다만 어 다만 왼쪽이 오른쪽과 같을 때는 문제야. 그죠? AB가 같을 때만 등호 성립하고 AB가 다르면 항상 중간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다.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를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해.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 이걸 우리가 배운 기호로 기술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니?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 오, 그래. 맞아. 얘들아, 봐봐. 이거는 px for all x잖아. 이건 px for some x입니다. for some x. 근데 for some x를 우리가 명제로 증명할 때는 대부분 뭘로 증명을 하냐면 존재성으로 증명을 합니다. 존재성.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x를 such that 만족하는 x가 전체 집합에 존재한다. 이거 존재한다. exist. 이 거꾸로. 그러니까 얘의 의미가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는 것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는 건 존재성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존재성으로. 충격적인. 충격. 반에 내치도 학생이 2명이 있거든. 어,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충격. 충격.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px for all x고 얘는 px for some x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두 개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부정. 이건 뭐겠어? 얘는 px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번 부정은 무슨 의미냐면 px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 음.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건,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건 px가 아닌 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의 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exist x인데 such that px가 아닌 이게 되는 거죠. 그지? 그다음에 얘의 부정도 생각해 보자. px를 만족하는 x가 전체 집합에 존재한다는 것의 부정은 뭐겠어요?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x에 대해서 px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은 얘의 부정은 or 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이야기된 내용입니다.